이번 시간은 기출문제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공통 부문 내용부터 함께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에서 글꼴의 기본 설정에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으로 글꼴이 지정되어 있고요. 글꼴 목록을 열어볼 때 한 컴 글꼴로 만약에 이렇게 목록이 선택되어 있다면 모든 글꼴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자 속성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지정하는데요. 오른쪽의 색상 테마를 보면 기본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색상은 오피스 색상 테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피스 색상 테마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글자의 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오른쪽에 정렬, 기본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면은 160% 되어 있는데 줄 간격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공통 부문에 지정된 것처럼 160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지의 여백 설정을 위해서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에서 용지 종류는 A4 사이즈, 용지 방향은 세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에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할 텐데요. 왼쪽과 오른쪽만 11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모두 동일하게 10mm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보는 0으로 해놓고 설정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저는 보기 도구 상자에서 맨 왼쪽에 있는 쪽 윤곽을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단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100% 폭맞춤, 쪽맞춤이 있는데 화면의 보기 상태를 폭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은 100%나 다른 크기로 지정해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편집 용지의 화면 크기는 오른쪽 아래에 폭맞춤 되어 있는 곳에서 %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몇 %로 볼 건지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쪽 윤곽이 체크되어 있어야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머릿말과 쪽 번호를 편집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답안 파일은 3페이지로 구분돼야 되죠. 단축키는 Alt, Shift, Enter 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1번이라고 입력하고 점 누른 다음에 엔터 키 3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줄 빈줄이 생겼죠. 2번 점 눌러주고 바로 엔터 키 2번 눌러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축키로 Alt 키, Shift 키, 엔터 키를 같이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가 이쪽이 됐죠. 다시 3번 입력하고 점까지 입력, 엔터 키 3번 눌러서 빈줄 2개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4번 점 입력하고 엔터 키 2번 또는 3번까지 눌러줘도 상관없습니다. Alt, Shift, 엔터 키를 눌러서 3쪽으로 만들어 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답안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할게요. 현재는 빈 문서 상태로 되어 있죠. 파일에 저장하기 또는 도구 상자에 보면은 디스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저장하기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 Alt S키를 눌러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저는 바로 내 PC, 문서, ITQ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즐겨찾기 또는 바탕화면 아래에서 문서라는 폴더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ITQ라는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ITQ 폴더가 없다면 새 폴더를 만들어서 ITQ 폴더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ITQ 폴더가 있습니다. ITQ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 이름을 지정할 텐데요. 파일의 이름도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접수 전이라서 실제 수험번호가 없다면 교재에서 각 문제에 있는 수험번호를 사용을 하세요. 또는 임의의 숫자 8자리를 저처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ITQ 폴더에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저장된 폴더 위치는 상단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왼쪽 하단에는 빈 문서라고 되어 있던 이름이 방금 지정한 이름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문서 작성하는 중간중간 단축키 Alt S키를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면서 문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3페이지의 첫 줄에 커서가 있는 상태죠. 문서 작성 능력평가의 제목만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 문제를 보면은 제목과 아래 문단 사이에 빈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빈줄이 있는 곳은 무조건 빈줄 딱 하나만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랫줄에는 지금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목이 있는 줄에서 제일 첫 번째 칸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에서 책갈피를 선택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은 자동차로 지정하고 바로 넣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책갈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보기 탭으로 가서 조판부호를 체크를 하고 보면 커서가 있는 앞쪽에 책갈피라고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책갈피 이름을 잘못 지정해서 수정해야 된다면 책갈피 앞쪽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책갈피 이름 바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판부호는 필요할 때만 보이도록 하고요. 조판부호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판부호 안 보이도록 다시 체크 없애 놓을게요. 이제 커서 제일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1번 써있는 바로 아랫줄에다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을 할 겁니다. 기능평가 1번에 출력 형태 내용 있죠. 영문의 내용 먼저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두 줄이 하나의 문단입니다. 다시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제는 한글을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다음에는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1, 2, 3번 있죠. 스타일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문단을 모두 블럭 설정해 주세요. F6키를 누르면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대화상자 왼쪽 아래 십자 표시를 눌러주세요. 스타일의 이름은 영어로 일렉트릭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름 뒤에 빈칸을 만들거나 대소문자를 만들면 스타일 이름이 다른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되는 글자만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 상태에서 문단 모양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조건에 있는 문단 모양 왼쪽 여백 선택해서 1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문단 아래 간격 선택을 해서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지시된 3번 조건을 보면은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다른 글꼴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크기 장평 자가는 동일하니까 우선 크기부터 조절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입력하세요. 자간 5%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변경 위해서 언어의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꼴 선택한 다음에 글꼴 이름인 궁서라고 입력하세요. 여러 글꼴 나타나죠. 글꼴 이름 비슷하지만 정확히 궁서라고만 써있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에서 언어를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이번엔 글꼴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고 스타일 대화상자 설정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러면 영문과 한글의 글꼴이 출력 형태처럼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2번 써있는 바로 아랫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빈줄 아래쪽으로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2번 바로 아랫줄 커서 있는 상태에서 Ctrl NT 또는 입력으로 가서 제일 왼쪽에 있는 표 그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표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줄 수는 5, 칸 수는 6을 지정을 해주고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를 해주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을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표 안에 각 칸을 셀이라고 하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가 있죠. 탭키로 이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우스나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이동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 입력을 하세요. 입력 모두 했다면 이번에도 조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우선 1번에 표 전체에 글꼴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위에 서식에서 글꼴 먼저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꼴의 목록은 반드시 모든 글꼴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니까 지정할 필요 없겠죠. 다음 조건은 정렬인데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블록 설정해주고 첫 번째 줄도 모두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블록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설정된 곳은 가운데 정렬을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곳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평균의 값도 입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그냥 오른쪽 정렬해 놓을게요. 조건 3번 면색을 노랑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서 색깔 지정되어 있는 부분 블록 설정 이렇게 되었다면 C키를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 눌러주고 면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해야 될 노란색이 안 보이고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4번을 보면은 평균 아래 이 3개의 칸을 소수점 아래 2자리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모두 동일하게 평균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평균 값이 나타납니다. 소수 아래 2자리까지만 나오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ESC키 누르면 블록 설정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도구상자 위쪽에 보면은 Q라고 써 있는 게 표에 대한 도구상자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표 만들기 바로 오른쪽에 가1 써 있는 곳 있죠. 역삼각형 눌러서 캡션이 나와야 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표 1 써 있는 것 블록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된 캡션은 오른쪽 정렬해야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닫는 괄호 뒤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빈칸을 띄워놓으면 글자 하나가 추가로 입력된 게 되어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이제 표의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먼저 표 전체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L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라인, 테두리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는 없애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우선 이중실선을 선택을 하세요. 굵기 그냥 0.5mm로 놔두도록 할게요. 바깥쪽만 지정하면 되니까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행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L키 눌러주세요. 동일하게 이중실선, 바깥쪽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종류에서 가스차까지 일렬을 블록 설정, 다시 L키 누르고 이중실선,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누르고 보면은 이중실선 지정된 곳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제 다음 조건, 차트에 대한 건데요. 조건 1번을 보면은 차트 데이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을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 차트 만들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만들어졌다면 바로 그냥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 그리고 그냥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를 잘라내기 한번 해주세요. 표 아래 빈줄이 있죠. 표 아래 빈줄이 없다면 커서가 표 바깥에 오른쪽에서 깜빡이고 있을 텐데요. 엔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빈줄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컨트롤 V로 차트를 다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하나가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너비를 키워서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차트 안에 여백 부분,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표준 종류, 저희는 꺾은 선형 지정되어 있죠. 꺾은 선형에서 차트 모양에서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세요. 이름 바로 아래 꺾은 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행, 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출력 형태를 보면은 범례로 나타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 연도가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열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세로축은 숫자가 나타나고요. 가로축에는 수소차에서부터 하이브리드 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세로축의 왼쪽에 미리 입력을 해놔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범례에 보면은 범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범례 위치는 오른쪽,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차트가 꺾은 선형으로 변경되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마우스로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목 모양 대화상자에서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설정에서 글꼴 함초롬 도둠되어 있는 것 선택,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굴림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선택이 되어 나타나죠. 크기는 12포인트, 진하게 속성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선 모양 종류, 없음 선택을 한 다음에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굵기와 색 지정되어 있는데요. 따로 설정 안 해도 됩니다. 기타로 가서 그림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치를 2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4번에 해당되는 다른 글꼴들 모두 수정해야 되는데요. 세로축의 왼쪽에 단위 %라고 나오는 곳 저희 안 만들어 놓았죠.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도구 오른쪽에 차트라고 도구상자가 나타나 있죠. 도구 중에 축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종류를 세로값축 선택,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 글자 탭에서 보임 체크를 해주고 내용을 단위 %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해주면 안됩니다. 그 다음 글자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설정에서 글꼴 다시 선택한 다음에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굴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나타날 겁니다.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하고 보통 선택, 설정 눌러주면 세로축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세로축 글꼴도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우선 세로축 눈금 선을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고 선택이 어렵다면 아까처럼 차트 도구상자에서 축으로 가서 이름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로값축 선택 눌러주면 동일하게 축 이름표 모양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세로축보다는 쉽게 선택될 겁니다.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축 이름표 모양 대화상자 나타나죠. 여기도 선택이 어렵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 크기 10포인트 보통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도 동일하게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 크기 10포인트 보통 설정 누르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선 종류 한 줄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테두리도 지정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데 바깥쪽 클릭 한번 해서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차트 바깥쪽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안에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차트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배경을 눌러주세요. 배경에서 선 종류를 한 줄로 변경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세로축의 눈금 단위가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눈금의 숫자가 다르다면 세로 선을 정확히 마우스로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축 모양 대화상자에서 비례 탭으로 가서 자동으로 꾸밈에 체크를 없앤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큰 눈금선 이 세 개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기능평가 3에 대한 문제를 작성을 할 텐데요. 현재 화면을 보면은 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SC 키를 눌러서 차트 밖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번 바로 아랫줄에 괄호 1번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고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입력에서 도구상자에 수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입력 도구상자에서 수식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사각형 상자가 보이죠? 여기에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데요. 위에 있는 도구에서 그대로 찾아서 선택을 해주고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분수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수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는 숫자 1 입력, 아래쪽엔 클릭을 해도 되고 화살표 아래쪽 키를 눌러서 이동해도 됩니다. 여기 키보드 없는 글자 입력하죠.
바로 위에서 보면은 비슷한 글자가 있죠. 그래서 해당 글자 클릭을 해주면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커서가 작게 바로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화살표 키를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을 해주면 커서가 커진 상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퀄은 그냥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1.097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 곱하기는 여기 사칙연산에서 곱하기에 해당되는 문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10과 5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제곱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A1 써 있는 위첨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10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위첨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위첨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커서가 역시 작게 깜빡이고 있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커서가 다시 커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괄호를 해주면 되는데요. 괄호한 다음에 다시 분수가 나타나고 있죠. 분수 입력, 분자에 1 입력하고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다시 숫자 2 한 다음에 위첨자 그리고 숫자 2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2번 눌러야 되죠. 커서가 커진 상태로 놓아주세요. 빼기 누른 다음에 다시 분수 입력, 분자에 1 입력하고 아래 화살표 키로 이동한 다음에 알파벳으로 소문자 N 입력, 그리고 위첨자 한 다음에 2를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진 상태로 되어 있죠. 괄호를 닫으면 앞쪽 연괄호와 동일한 크기로 괄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입력 모두 끝났죠. 그러면 나가기를 하도록 할게요. 넣기를 눌러주면 본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괄호 2번 하면 안 되겠죠. 탭키를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서 적당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괄호한 다음에 2번 역시 여기도 한 칸만 띄워주고 다시 입력해서 수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부터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글자 눌러주세요. 붉은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하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A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괄호한 다음에 X 빼기 A는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괄호 열고 X 빼기 B 괄호 닫는 것까지 직접 입력, 그리고 DX도 직접 키보드에서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빼기까지만 입력, 분수, 그리고 분자의 대문자 A, 아래 화살표 키 이동, 숫자 6을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로 커서 커진 상태에서 다시 괄호 B 빼기 A 괄호 닫고 다시 위첨자 하기 위해서 한번 해준 다음에 3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커서는 이 상태여도 되고 밖으로 빠져나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시 넣기를 눌러주면 출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대로 모두 입력했는지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문서 모두 작성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3번과 4번 사이는 빈줄은 한 줄 또는 두 줄 이 정도가 있는 게 적당합니다. 이제 4번 입력을 할 텐데요. 4번도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빈줄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할게요. 저는 두 줄만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건으로 1번, 2번 설명이 되어 있죠. 읽어봐 주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의 각각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색 지시가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깔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답 파일 같이 보고 있다면 반드시 같은 색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출력 형태에서 지시로 정확히 색 지정이 있는 것은 반드시 같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화면 크기를 조금 작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작업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폭맞춤 되어 있는 걸 100%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서 아래쪽까지 편집 용지 이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하죠. 자, 그러면 작업을 할 텐데 제일 뒤에 있는 제일 커다란 사각형부터 도형을 만들면 됩니다. 도형의 종류는 입력 도구상자로 가면 이렇게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기 객체에서 먼저 직사각형 선택, 적당한 크기로 먼저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주면 객체 속성 들어가죠. 기본 크기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110에 14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크기 고정 있는데요. 이것은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체크를 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색상에 대한 지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 면색을 지정하는데요.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경과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색깔은 변경해야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면색에서 지정하는데요. 여기도 색상 테마는 오피스로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다른 색깔 비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걸 없애고 보면은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테두리가 없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개체 속성의 선 탭에서 색상, 검정, 종류, 실선, 굵기 0.12가 기본 실선 크기거든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탭에서 다시 위치를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이 아닌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설정하는 것은 위에 도형의 도구상자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글상자로 지정되어 있죠. 도형 만들고 글상자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글상자 있으니까 작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도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도구상자 제일 왼쪽에 보면 글상자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니까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글꼴에 대한 속성 지정할게요. 함초롬 바탕을 궁서로 지정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입력 또는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색깔 지시 역시 오피스에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흰색을 바로 설정할 수 없다면 위에 다른 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팔레트에서 흰색 HTML 여기에 F 6글자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바로 설정 누르면 됩니다. 팔레트에서 흰색을 선택하면 HTML에서 굳이 F 6글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흰색으로 안 보이고 있죠? 글상자의 테두리 부분을 마우스로 가져가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이 나타났죠?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05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높이는 15를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동일하게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가로 세로 위치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에 대한 것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도록 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뒤에 있는 색깔과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조금 어두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란색을 지정을 해 놓을게요. 임의의 색깔 다른 색 지정해도 됩니다. 정렬이 수평과 수직 가운데 지정되어 있죠. 글상자 탭으로 가주세요. 세로 정렬, 수직 정렬인데요. 가운데 정렬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 탭으로 다시 한번 가주세요. 현재 모서리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하면 좌우의 모양이 반원으로 변경됩니다. 설정을 눌러볼게요. 모양 변경되었죠. 글자 안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이 상태에서 서식 도구상자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해주면 도형에서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역시 도형에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역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너비를 120을 지정을 해주세요. 높이를 50을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크기 고정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지시되지 않은 것은 저는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그대로 놓고요. 다시 선 탭으로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공률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채우기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면색 이번에도 흰색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 보더라도 같은 색깔 반드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색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글상자를 포함한 3개 도형은 수직에서 정렬이 되었으면 좋겠죠. 위에 도형에서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드래그한 점선 안에 모두 도형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도형 도구상자에서 맞춤이라는 것 있습니다. 아래쪽 클릭을 해준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면 동일하게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위에 글상자와 아래 도형 사이 간격 조절하고 싶다면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그 다음 눌러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수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적으로 입력할 게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선 작업하도록 할게요. 위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문서 폴더 있는데요. 없다면 문서 폴더로 찾아가 주고요. 문서 폴더에 ITQ 폴더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픽처 폴더로 가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로고 1.jpg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문서의 포함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우스로 크기 지정, 이것도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할게요. 여러분은 이 폴더가 없다면 명진닷컴 이기적인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푼 다음에 그 폴더에서 불러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로고 1.jpg를 문서의 포함으로 넣기를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죠. 크기부터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40, 높이는 30 입력하고 위치에서 본문과의 배치가 현재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른 도형처럼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탭으로 이동을 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해주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책갈피 안 만들어 놨다면 지금이라도 이름 입력하고 책갈피를 맨 앞칸에 커서를 놓은 다음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책갈피를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실행해 주세요. 연결 대상 현재 문서에서 자동차라는 책갈피를 선택, 바로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마우스로 가져가면 손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림에 대한 설정이 잘못 지정되어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도형들이 순서대로 변경되면서 도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개체 속성 다시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정 끝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글맵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주세요. 글맵시 위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해주고 글맵시 모양 목록을 열어서 같은 모양 찾아주면 되는데요. 나비 넥타이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에서는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제일 위쪽에 기본적인 글꼴 나타나죠. 기억부터 순서대로 나오니까 바로 굴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뒤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개체 속성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너비 값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60, 높이는 30, 크기 고정,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정 안 된 것은 채우기 색깔만 있죠. 빨강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에서 면색 선택, 빨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만 빨강색으로 지정되어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도형 1번, 2번, 3번에서 3개를 만들 텐데요. 1번에 해당되는 줄 그리고 아래쪽에 2개 줄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만들고 개체 선택으로 선택해서 아래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만들도록 할 텐데요. 뒤쪽에 있는 사각형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해서 도형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15 곱하기 15로 너비 높이 지정하세요. 위치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서 면색 흰색이 아닌 다른 조금 밝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 텐데요. 직사각형 선택하고 뒤에 도형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우선 기본 탭에서 크기 12 곱하기 12로 너비 높이 지정하세요. 여기는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시 선탭으로 한 번만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둥근 모양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상자처럼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주면 됩니다. 숫자 1 입력, 컨트롤 A를 하면 모두 선택이 되죠. 글자에 대한 것 가운데 정렬로 먼저 변경을 해 놓을게요. 글자에 대한 설정, 도둠으로 먼저 글꼴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도 20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 놓을게요. 만약에 수직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형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상자에서 세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도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개체 속성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개체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뒤에 도형도 클릭을 하면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되고요. 이 도형도 역시 선택을 했는데 맞춤에서 중간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면 가로 세로 정렬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도형의 크기는 따로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 종류부터 지정되어 있는데요. 선 종류는 바로 여기 위에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 여기에서 점선이나 파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개체 속성 들어갔을 때하고 동일하게 선택으로 가서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파선 선택하고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도형의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화면은 이제 조금 키워서 봐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보기 탭에서 폭 맞춤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동일하면 좋겠죠. 그래서 뒤쪽의 도형 높이가 15였죠. 여기도 그냥 15 정도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는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위치 맞추는데 동일하게 위치 지정이 어렵죠. 이럴 때는 화살표 키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면 동일한 위치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크기 맞춰 놓고 그 다음 여기도 글자 입력을 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후 컨트롤 A 키 눌러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숫자 직접 입력했을 때는 엔터키 눌러줘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 지정해야 되죠. 수직 정렬되어 있으니까 개체 속성에서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들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시 위에 도형 도구 상자로 가서 개체 선택 눌러주세요. 3개 도형 모두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동일하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그 다음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간격은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너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복제 하나 했으니까 다시 컨트롤 Shift 키 한번 다시 누른 다음에 다시 동일하게 복제를 해놓고요. 높이 비슷하게 조절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개체 선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각각 글자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모든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뒤에 1, 2, 3 뒤에 있는 도형 있죠. 이 도형의 색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지정 따로 안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사각형 도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색깔 조금씩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은 임의의 색이니까 정답과 동일한 색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 투명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투명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도형 한번 선택을 테두리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3개 도형 선택하죠. 개체 속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채우기에서 색깔, 색 채우기 없음을 지정하면 투명한 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형을 그림으로 묶거나 하는 기능 없으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작업할 때 이 곡률 부분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작성해 주고요.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한다는 것 까먹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입력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줄 여기는 가운데 정렬 지정해 놓으세요. 아래쪽은 미리 빈 줄 만들어 놓았죠. 우선 내용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세요. 보안까지 입력을 하면 보안을 한자로 입력하도록 나와 있죠.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문제에 보면은 그림이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 줄에 나타나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안이란 글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력할 때 한자 변화는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보안을 블록 설정하거나 커서를 완 뒤에다 놓고 한자 키 누른 다음에 보안에 해당되는 글자 찾아서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에서 한자로 나타나도록 바꾸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내용을 입력하세요. 진행되고 있다까지 입력을 하고 위에서 보면은 전지차와 이 사이에서 A라고 원문자가 나타나 있죠. 각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Ctrl NN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단축키로 Ctrl NN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입력해서 각 줄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각 줄에 대한 글꼴 지시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보면은 번호가 있는데 1 하고 닫는 괄호만 나와 있죠. 각 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해서 보면은 번호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뒤 장식 문자로 닫는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모양을 원문자, 대문자 A, B, C로 변경을 하면 뒤 장식 문자 사라졌죠. 이 상태로 설정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번호가 바뀝니다. 번호만 바꿀 때는 위에서 번호 모양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여기에서 빠르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각 줄을 빠져나오는 것은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도 되고요. 도구상자에서 닫기를 클릭을 해서 본문 안에 각 줄을 삽입한 곳으로 커서를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고 있다에서 엔터키 누르고 다시 현재 자동차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 커서를 놓고 한자키 누르고 자동차 선택된 상태, 입력 형식은 다시 바꿀 필요 없죠. 바로 빠르게 바꾸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엔터키를 눌러서 빈줄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빈줄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Ctrl F10 키를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이라는 게 있죠. 시험에 나오는 모든 정각기호는 대부분 전각기호 일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넣기를 하면 바로 모양이 만들어지죠.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다시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에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1번 가나, 2번 가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모두 무시하고 그냥 내용만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엔터키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빈줄이 있듯이 이번에도 빈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Ctrl F10 키 눌러서 같은 모양 그대로 넣기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 이 아래에서는 표를 삽입을 할 거예요. Ctrl NT를 누르거나 입력해서 표를 위에 걸 클릭을 해주세요. 표 만들기에서 줄수, 출제된 표에서 가장 많은 줄수를 찾아주세요. 8줄로 되어 있죠. 칸수는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지정은 너비와 높이는 단에 맞춤 자동으로 문제 2번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기타에 대한 것도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를 하고 바로 만들기 해주세요.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하기 전에 셀 합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합칠 셀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합치기가 있죠. 단축키로는 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 따로 실행하지 않고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M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알파벳 M키를 눌렀을 때 바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글 입력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한영키를 눌러서 영문 입력 상태로 변경하고 M키 눌러주면 셀 합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M키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각각 지정해줘야 되고요. 한 번에 다 셀 합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소관 부처 아래에도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각각 해주고요. 실수로 3개 셀을 합치기를 했다면 바로 위에 서식에서 되돌리기, 단축키 Ctrl Z를 해도 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돌아오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셀 합치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는데요. 정렬과 셀 너비보다 내용이 많아서 2줄로 되는 것 그런 거 모두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너비 조절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표가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의 오른쪽에 문단부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문단부호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문단부호 체크를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에도 표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엔터키를 눌러서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여기서는 먼저 지정해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혹시 이 아래에 빈줄이 이렇게 있다면 산업 뒤에 커서 놓고 딜리트 키 눌러서 빈줄은 모두 삭제를 해주세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제목줄을 블럭 설정해 주세요. 서식에서 글꼴, 도둠 입력, 모든 글꼴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에 대한 다른 속성, 진하게만 지정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습니다. 책갈피도 만들어 놓았죠. 덧말 지정해야 되는데요.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을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위에 작은 글씨 써 있는 내용 있죠. 동력원의 변화 입력하고 위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기를 하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위에 오른쪽에 머릿말이 나타나야 되죠. 바로 아랫줄에 빈줄 하나 있죠. 빈줄에 커서를 놓고 머릿말 삽입할게요. 쪽 도구상자 가주세요. 머릿말 있죠. 클릭해 주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NH예요. 단축키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머릿말, 꼬릿말 대화상자에선 머릿말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글자를 모두 블럭 설정해 주세요. 글꼴 지시된 것처럼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른 속성 지정 안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만 지정하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해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머릿말을 수정해야 된다면 다시 만들지 않고 글자 써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입력할 때 지금에서 지라는 글자가 큰 글자 되어 있는데 그냥 입력을 했죠. 커서는 맨 앞줄, 맨 첫 칸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서식 탭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니까 두 줄 선택, 글꼴은 바로 클릭해서 열어서 글자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굴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면색 클릭한 다음에 색깔 지정하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노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노랑 지정하고 더 이상 설정할 거 없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바로 금 앞에서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그림이 오른쪽에 이 문단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커서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상자로 가주세요. 그림 클릭을 해서 그림 삽입을 하는데요. 저처럼 문서에 ITQ 그리고 픽처 폴더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불러오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폴더 만들고 파일을 복사해 놓지 않았을 겁니다. 영진닷컴 이기적인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교재 부록 파일 다운받아서 압축 푼 다음에 그 그림 파일 불러오도록 하세요. 그림 파일 이름은 그림 4.jpg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 개체 속성 적용도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크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필요한 그림은 여기 해당되는 그림만 잘라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에 해당되는 메뉴가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보면은 자르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테두리가 이렇게 굵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역시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현재 크기는 조절해야 되니까 상관없이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다른 그림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림 바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ESC 키를 한번 눌러서 자르기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그림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40에 45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체크해도 상관없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글과 함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위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모두 문단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로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쪽 영역 안으로 제한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으로 해놓고 이 왼쪽 위에 이거는 수정할 필요 없고 아래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여기만 체크되도록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시는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위로 두 번만 클릭을 해서 2mm로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쪽은 값이 다른 거로 되어 있더라도 그냥 기본 값으로 놓아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이동할 때 더 옆으로 가려고 해도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집 용지 바깥으로 절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왼쪽에 줄 끝에 있는 글자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품, 지, 동수, 는, 율, 의, 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제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문단 여기에는 첫 줄, 첫 칸이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로 한 번, 두 번 해서 두 칸을 띄워도 되고요. 단축키로 Alt T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문단 모양을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첫 줄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설정할 수 있죠. 들여쓰기 선택하면 자동으로 10포인트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 한 글자에 해당하는 크기가 지정이 됩니다. 설정 눌러주면 스페이스바 두 칸 누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른 곳은 들여쓰기 지정 안 되어 있죠. 다른 곳은 절대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제목은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시사항을 보면은 먼저 글꼴이 궁서 지정되어 있죠. 이 줄 내용을 모두 블록 설정해서 글꼴은 궁서를 지정을 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되어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 엔터. 여기까지만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항공기에서 기술까지 여기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글자 색을 흰색으로 변경할 거예요. 흰색이 안 보이죠? 다른 색 클릭한 다음에 팔레트에서 흰색을 선택을 해주면 빨강, 초록, 파랑이 255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음영색 빨강 지정되어 있죠. 여기 위에서는 음영색을 지정할 수 없죠.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Alt L키를 눌러도 되죠. 글자의 음영색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안 되어 있다면 오피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색깔 빨강을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은 출력 형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안전 관련 기술에서부터 안정 시스템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 빈 줄은 블록 설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문단 번호 모양 있죠. 여기에서 문단 번호 모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숫자 1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한글, 가,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없다면은 그냥 비슷한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1수준에 대한 지시 2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너비 조정 20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거 없습니다. 번호 모양 1, 2, 3 이것도 변경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이게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다른 것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 서식 앞에 꺽쇠 되어 있고 1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번호가 자동으로 1수준은 1번, 2번, 3번 뒤에 마침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2수준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꺽쇠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호의 모양은 가나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처럼 가나 가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너비의 조정 출제된 거 보면 30포인트 되어 있죠. 변경할 필요 없고요. 정렬도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줄게요. 다시 한번 설정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1번, 2, 3, 4, 5, 6까지 나와버리죠. 그럼 2, 3과 5, 6은 가나, 가나 이렇게 한 수준이 내려간 상태로 돼야 되죠. 자,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설정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서식 탭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가 있고 단축키로 컨트롤과 숫자 키에서 마이너스 키, 숫자 키에서 플러스 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한 수준 감소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나로 변경되고 아래는 2, 3, 4로 변경되었죠. 다시 4번과 3번에 해당되는 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 수준 감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1 가나, 2 가나에서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제 설정이 하나 또 있는데요. 모두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 간격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160% 되어 있는 걸 180%로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두 번째 소제목 역시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자 동일하게 궁서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입력인데요. 바로 여기서 18 입력해도 되고 18을 선택을 해서 변경해도 됩니다. 이번에도 정각기호와 뒤에 띄어쓰기는 무시하고 수소차에서 계획까지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기울임 속성 지정되어 있죠. 다시 수소차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Alt-L을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없음을 위에 있는 작은 모양을 출력과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활성화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동일하게 글자 모양에서 확장 탭, 강조점 없음 상태를 변경을 해서 설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위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쪽에 표에 대한 거 설정해야 되는데 아까 셀 너비 조절 안 했죠? 위에 글자를 보고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 마우스로 세로선을 잡고 클릭을 하고 있으면 점선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모두 정렬이 되었다면 이제 모든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지시된 거 보면은 표 전체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출력 형태처럼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셀 배경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색상이죠. C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영키를 눌러서 키보드가 한글 입력 상태를 영문 입력 상태로 변경되도록 한 다음에 C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배경 탭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먼저 가운데에서로 변경할게요. 시작색 흰색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끝색을 선택을 해서 노랑 지정하세요. 여기도 노랑이 없다면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줄무늬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이 4개 중에 출력과 동일한 것 줄무늬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위에 없애고 보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다시 전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번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나타났는데요.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은 반드시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중실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바깥쪽 위와 아래 가로선을 선택하면 이중실선 선택이 되었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선택되어 있다면 그 다음 지정해야 되는 선 없음을 지정했을 때 현재 선택된 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 없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해야 됩니다. 굵기와 색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할게요. 선 없음 선택해서 바깥쪽 왼쪽, 바깥쪽 오른쪽 세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서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아래쪽 지정 안 되어 있죠? 아래쪽 가로선만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표에 대한 것 모두 설정이 끝났는데요. 높이 조절이 만약에 필요해 보인다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누르면 제일 작은 상태 되죠.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번 크게 되는데요. 높이 조절은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미래 자동차 산업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엔터키 누를게요.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장평 서식에서 지정 못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장평 110으로 입력을 할게요. 설정 누르고 오른쪽 정렬은 아까 지정을 해 놓았죠. 이제 아래쪽에 쪽 번호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것 커서를 표 아래 빈 줄에다 놓고 쪽 번호 만들도록 할게요. 쪽으로 가서 쪽 번호 매기기 클릭을 해주세요. 위치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 선택을 해주세요. 쪽 번호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번호 모양을 한글 가나다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양옆에 하이픈이 없죠. 줄표 넣기 해제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가로 나와 있는데요. 시작 번호를 가나다라 마니까 5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시작 번호 5번으로 지정 넣기를 하고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오른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문서 내용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아까 각주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각주에 커서를 놓고 보면은 바로 위에 가로선이 보이고 있죠. 지시로 각주 구분선 5cm 이렇게 되어 있죠.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럭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보면은 구분선 넣기에서 길이 5cm 이게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모두 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니까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제출을 하고 시험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라서 다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짧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